안녕하세요.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잘 잘 들립니다. 들려요. 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쿠버네티스 네트워크 스터디 관련해서 이제 강은영, 박지훈, 박진희, 정은정, 그리고 조홍래 이렇게 5명이서 간단하게 어떻게 스터디를 진행을 했고 어떤 느낀 점을 받았는지 간단하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발표 순서는 그냥 간단하게 스터디, 어떤 식으로 진행한지 개요 먼저 말씀드리고 각자 이제 어떤 파트를 맡아 진행했는지 발표 내용을 소개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느낀 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총 5회에 맞춰서 이제 처음에 이제 클러스터 이런 환경을 구축을 하고 2주차 이제 박지훈 님이 노드 간 통신, 그 다음에 3주차에 박진희 님이 하드 간 통신, 그리고 4주차에 강은영, 조홍래님이 각각 이제 K8S 서비스, 그리고 이제 K8S 이스티오 발표를 해주시고, 마지막 주차는 제가 인그레스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환경을 그 AWS에서 EC2 인스턴스를 하나 올리고, 여기서 이제 칼리코를 기반으로 미니큐브 환경을 구축을 해서 2개의 노드로 이제 기본적으로 실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습을 하면서 각각 뭐 무슨 문제들이 있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의견을 공유하면서 스터디를 진행에 대해서 어떤 거를 이제 저희가 배워갈 수 있을까라는 점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박지훈 님이 이제 노드 간 통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소리 끊기는데 죄송합니다. 네, 노드 간 통신 이제 박지훈 님께서 간단하게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옆에 아키텍처를 보면 VM 하나에 워커노드 2개를 미니큐버로 구성을 해서 한쪽 워커노드 1에서 워커노드 2로 가는 통신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 노드는 서로 지금 IP가 다른데 그 노드의 IP들을 어떻게 알아내는지에 대한 통신 분석을 실습과 함께 진행을 했는데요. 아키텍처는 왼쪽과 같이 파드 1에서 파드 2로 갈 때 노드 간에 어떤 식으로 IP를 알아가는지에 대한, 네. 소리 저는 괜찮죠? 네네. 네, 어떻게 IP를 찾아나가는지에 대한 여정을 탐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드 1에서 노드 2로 갈 때 칼리코 노드, 아까 금종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칼리코 CNI를 기반으로 배포를 했기 때문에 각 칼리코 노드들이 서로 통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칼리코 노드는 2가지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펠릭스, 그리고 버드, 이렇게 2가지의 컴포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펠릭스는요, 네트워크 수업에서 배웠듯이 IP 테이블즈나 아니면 라우팅 테이블을 관리하는 컴포넌트이고요. 그리고 버드는 BGP, Border Gateway Protocol이라고 해서 아까 IP를 서로 모르잖아요, 노드끼리. 근데 그 모르는 노드끼리 IP를 서로 알아내기 위해 버드, 새가 막 찍찍찍 날아다니는 것처럼 서로의 IP 정보를 공유하는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한쪽 파드에서 두 번째 파드로 갈 때 라우팅 테이블로 라우트를 찾아가고 버드가 그거에 대한 IP 정보를 갖고 있다. 그리고 둘은 BGP 통신을 통해서 패킷을 전달한다라는 점을 이제 실습과 그리고 이론 공부를 통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파드에 관한 통신을 지니님이 진행을 하셨는데요. 화면 넘어가고 지니님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훈님께서 노드 간에 어떻게 통신이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저는 파드 간 통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로 다른 노드가 어떻게 통신하는지는 알아봤는데, 그럼 그 안에 있는 파드들끼리 어떻게 통신을 하게 될까요? 칼리코 CNI가 제공하고 있는 VX 랜을 거쳐서 캡슐화, 역캡슐화를 거치면서 노드 간 서로 다른 노드 간의 파드 통신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순서를 보시면
왼쪽에 있는 첫 번째 파드에서 출발한 패킷은 노드 1을 지나서 노드 2에 도착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목적지 파드인 오른쪽 파드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파드에서 출발했을 당시에 그 패킷의 데스티네이션 IP는 파드의 IP였을 텐데요. 어떻게 노드 2의 IP를 알고 노드 2에게 갈 수 있었을까요? 그건 ARP, FDB라는 기술 덕분입니다. ARP를 통해서 목적지 파드의 IP 주소를 맥 어드레스로 변환하면 노드 2의 맥 어드레스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FDB를 거치게 되면 노드 2의 맥 어드레스를 노드 2의 IP 주소로 바꿔줍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서로 다른 노드 간의 통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저는 쿠버네티스 서비스 종류 중에서 클러스터 IP와 노드포트 서비스 실습을 진행하였는데요. 클러스터 IP는 클러스터 내에서 통신을 가능하게 해주는 서비스로 테스트 파드와 워커노드 세대에 각각 파드를 배포하고 클러스터 IP 서비스를 배포하여서 클라이언트에서 클러스터 IP 접속을 했을 때 해당 노드의 IP 테이블 룰에 의해서 데스티네이션 나트 처리가 돼가지고 목적지 파드에 도착해서 통신이 되는 것을 확인하는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노드포트 서비스는 클러스터 IP 서비스와 다르게 외부에서 클러스터 서비스로 접근을 가능하게 해주고 외부 클라이언트 파드와 노드포트 서비스 목적지 파드 3개를 배포하여 클러스터에서 선택된 각 노드의 동일한 포트의 서비스를 노출시키고 모든 노드의 IP 테이블 룰이 설정되어 있어서 노드 포트로 접속 시 분산 접속이 확인되는 실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스티오에 관한 내용 스터디였습니다. 일단 스터디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하나는 이제 서비스 메시에 대한 개념과 이제 이스티오의 아키텍처를 살펴보는 것이었고, 이제 두 번째는 직접 이스티오 환경을 만들어서 네트워크 상에서 패킷이 어떠한 경로로 이동하게 되는지 실습해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여기서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스티오는 오픈소스 서비스 메시에 해당합니다. 기존의 쿠버네티스 애플리케이션 서비스는 이제 다른 서비스와 직접 통신을 했던 것에 반해 이스티오와 같은 서비스 메시를 사용하게 되면 해당 파드 내부의 사이드카 컨테이너로 이제 엔보이 프락시 기능을 하는 컨테이너가 기존 서비스와 같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서비스와 직접 통신하는 것이 아닌 또 다른 가상 레이어인 프록시를 통해 통신을 하게 되면서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통신 방식을 구현하기 위해 이스티오 컨피그레이션 과정에서 별도의 IP 테이블 룰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제 이게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것 같이 모든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프록시를 거칠 수 있도록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티오 오퍼레이터를 통해 환경을 구축하였고 인보이 프록시 컨테이너를 띄우고 IP 루트 테이블을 설정하여 각 체인 단계를 통과하는 패킷 카운트를 관찰하면서 이제 구체적인 네트워크의 흐름 과정을 직접 실습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래에 나와 있는 링크가 이제 스터디를 진행하였던 내용을 정리해 놓은 노션인데 더 상세한 과정과 설명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인그레스에 대한 내용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인그레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5주차로 제가 인그레스를 맡아 진행을 했고, 저는 이제 인그레스라는 거를 이제 들어보기만 하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한지를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인그레스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앞서 이제 뭐 서비스나 이런 파드 간 통신, 노드 간 통신 스터디 진행해 주시면서, 이런 서비스들이 뭐 노드 포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부에 노출이 될 때, 인그레스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노드 포트 이런 식으로 공개를 해버리면 해당 그 노드나 이런 서비스들을 개별적으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인그레스를 통해서 클래스 단위로 이런 서비스를 묶고
그 인그레스 규칙을 설정하면 일괄적인 설정이 가능하다는 게 기본적인 인그레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을 했고, 추가적으로 여러 이제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있지만, 이제 엔진엑스를 사용했는데 그 이유는 뭐 가장 기본적인 실습의 내용이 되기도 했고, 이 엔진엑스 컨트롤러는 기본 인그레스 컨트롤 그 클래스를 가진다고 합니다. 다른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제 별도로 클래스를 선언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연해서 이거를 사용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실습을 통해서 인그레스 규칙을 직접 선언해보고 이걸 어떻게 적용되는지, 라우팅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한번 실습 통해서 알아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적인 설정을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클래스 단위로 무엇을 할 수 있지 해서 저희가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SSL 적용, 이런 부분들을 실습을 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SL이 적용된 전후 이런 부분에서 이제 네트워크 흐름을 확인을 했고요. 이번 인그레스를 진행을 하면서 조금 궁금했던 점이, 결국에는 인그레스 컨트롤러가 이제 파드에서 동작을 하면서 엔진엑스 자체 설정이 어떻게 다뤄지게 될 텐데, 그럼 그 설정 값들은 모두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했는데, 조금 알아봤는데 아직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총 5주차에 걸쳐서 실습을 진행을 했고요. 이 각 설명 밑에 노션 링크가 있는데, 저희 이제 클라우드 클럽 스터디 그 노션에 직접 들어가셔서 보시면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희 이제 각자 짧게 느낀 점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짧게 저희가 한 줄로 작성했는데, 우선 저는 이제 네트워크 K8S를 사용해 본 적은 있는데, 좀 정확히 이제 K3S를 사용해 봤는데, 왜 이게 어떻게 동작을 하지? 이런 개념들이 조금 명확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네트워크 스터디를 하면서 이런 원리로 동작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홍래님은 이제 서로 이제 스터디를 이제 각자 파트를 맡아 진행하면서 뭐 어떤 부분이 궁금했고, 뭐 트러블 슈팅 각자 같이 해보고, 이런 점에서 각자 이제 내용이 공유될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희님께서는 이제 리눅스 네트워크 부분을 좀 많이 관심을 가져주셨었는데, 진행하시면서 모르시는 부분도 있으셨고 이미 아시는 부분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다시금 되새길 수 있어서 좋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스터디장이셨던 지우님께서는 이제 클러스 네트워킹을 이제 진행하면서 이런 과정을 직접 분석을 해주시고 저희한테 설명 엄청 잘 해주셨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스터디도 엄청 잘 운영해 주셔서 좋은 기회였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영님도 이제 서비스 부분 파트 진행하시면서 직접 실습해보시고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쿠버네티스 네트워크 스터디 발표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채팅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